자, 이제 밑색을 좀 이제 붓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밑색을 좀 편하고 좀 빠르게 붓는 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 이 상태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원고가 밑색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원본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일단 벡터로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전 벡터로 작업을 하는데 레이어가 이제 레스터 레이어랑 벡터 레이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까요? 레스터 레이어 흑백으로 만들게요. 레스터 레이어고 이거는 벡터 레이어 두 개. 그래서 벡터 레이어에다가 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색을 한번 해볼 거니까 레스터 레이어에 또 똑같이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채색을 하면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벡터 중심선까지 채색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벡터의 선이 이렇게 검은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색을 칠할 때 무조건 이 중간까지 색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칠하게 되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이 색으로 이렇게 덮어서 색이 칠하게 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틈이 좀 안 생기게 되는 뭐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 중심선까지의 채색, 벡터 중심선에서 채색 중지라고 써있죠.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이렇게 빈틈 없이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죠. 이렇게 끝까지 깔끔하게 못 들어가죠. 그리고 레스터 칠하실 때도 보통은 영역 확대 축소를 1 정도는 주셔야 돼요. 0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안티 엘리어싱이 들어간 이런 펜선에서는 끝까지 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에가 희뿌옇게 이렇게 자리가 남는 거죠.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데 희뿌옇게 남는 거죠. 느낌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영역 확대 축소를 그 1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이 레스터 레이어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남아요.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남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벡터 쓰시는 분들은 뭐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고, 이게 벡터, 이게 레스터. 여기도 써야지. 자, 레스터. 그래서 그 이제 저걸 쓰시면 편한데 그 여기 덜칠한 부분 칠하기란 툴이죠. 이게 이제 다른 이제 한글화가 마다 조금 틀린데 일본어 그거를 이제 네런님한테 한글 패치 받으신 분들은 뭐 패션이 나오나요? 거기는 하여튼 뭐 뭐라고 나오면 좀 다 틀려요. 이름이 약간씩. 근데 뭐 그냥 보시면 아시죠. 요 툴이 굉장히 애매한 툴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든 색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색 대상 안 칠해지죠. 안 칠해지는데 전체를 그 다음에 뭐 영역 확대를 0을 하면 칠해지는데 이 바깥 부분을 뭐 안티 엘리싱이 들어간 이 선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뭐 이거를 칠할 땐 괜찮은데 다른 색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 때문에 여기 망쳐버리는 거죠.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런 선들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툴이 다 그래요. 이게 뭐 투명 부분만, 투명으로 둘러싸인 부분, 뭐 검은색 부분만, 뭐 이게 다 모든 게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해요. 이게 투명 부분만 해서 영역 확대 축소. 이거는 여기 안에 잘 칠해지죠. 근데 요 부분을 인식을 또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쓰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명 외에는 열린 영역에도 요것도 말이 약간씩 틀려요. 요걸 해놓고 마이너스 1을 줍니다. 마이너스 1을 주고 복수 참조해서 폴더 내로 참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죠. 구석도 안 칠해지고 이런 안 칠해진 부분 깔끔하게 들어가죠. 뭐 이렇게 조금 삐져 들어가는 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나마 이게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가장 깔끔하게 칠할 수 있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칠해주고 이게 그나마 제일 괜찮은데 요거는 쓸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자 보시면은 이제 요걸 좀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밑색이 이렇게 칠했다고 쳤을 때 이거는 보통은 이제 뭐 여기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 만약에 안 칠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로 보통은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밑에 어떤 색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 위에 레이어에다가 이제 그 덜칠한 부분 칠하기, 폐쇄 영역 칠하기라고 할게요. 말이 기니까. 이걸 칠했을 경우에 그 밑에 색이 있으면 그 부분이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죠?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쓸 때 폴더넷 참조로 해놓고선, 그래서 폴더넷 참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을 때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눈 아프니까 좀 흐리게 할게요. 여기서 칠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피부색을 이렇게 칠하고, 칠했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칠할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 남겨진 부분 채색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거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긋게 되죠. 그러면 이제 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빠져들게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칠하면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덮여버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 툴을 쓰면서 이 밑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요 레이어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칠하면은 그 빈틈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빈틈이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빼주는 법은 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큐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칠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칠했다. 끝부분 처리. 끝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칠한 다음에 그 폐쇄 영역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이 컨트롤로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로 이 레이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레이어에 칠해진 모든 부분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 이제 컨트롤 알트 10,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먹거든요. 스페이스란다. 시프트랑 알트가 먹는 거죠. 컨트롤은 추가적인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보시면은, 자,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선택한 다음에 참조래요. 예. 얼굴을 선택한 다음에 요 명암 부분을 빼버리고 싶다라든가 명암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명암을 칠한 레이어죠. 요 살색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프트랑 알트가 먹다 보니까 뭐 곱하기가 되겠죠. 컨트롤은 레이어를 클릭할 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알트랑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겹쳐지는 부분, 그 알트랑 시프트는 곱하기니까 그 부분만 남고 이렇게 그 부분이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효과를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잘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알트는 빼기고요, 시프트는 더하기, 알트 시프트는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 폐쇄 영역 그 툴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은 하여튼 뭐 굉장히 편합니다. 어디까지 뭔 얘기 하려다가 내가 이 얘기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강좌 올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뭐 계속 남겨진 끝부분은 폐쇄 영역 툴로 이렇게 해주시고, 머리카락 끝부분 같은 게 잘 안 들어가니까 했을 때 큐 마스크를 해제를 한 다음에 이제는 여기 있는 걸 빼주면 되겠죠. 밑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 컨트롤 알트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빈 공간만 이렇게 선택이 돼서 전체 칠하기를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폐쇄 영역 칠하기에 옵션을 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자면은, 열린 영역에도, 투명의 열린 영역에도의 영역 확대 축소는 -1. 뭐 확대 축소 방법은 저는 원형으로 확대를 씁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해요. 복수 참조에서는 폴더 내의 레이어를 참조.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면은, 이제 이 상태로 해놓고선 밑색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칠했어요. 칠하고 이제 명암을 주게 되는데,
명암을 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명암을 준다 라고 했을 때 확대가 너무 진한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명암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이제 폐쇄형용 툴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칠하고 막 했을 때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 밑에 다른 색이 있으면 원래 제가 덮어지게 되죠. 근데 원래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태로 그으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안 먹는 이유가 이제 그 참조 레이어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밑색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폴더만 얘는 인식을 하게끔 해놨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밑바탕에 아무것도 없는 색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해서 칠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수월한 방법으로 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여기서 폐쇄형용 툴 이렇게 폐쇄형용 요거는 이제 명암을 줄 때 필요한 거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해봤고요. 밑색 칠할 때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밑색을 칠할 때 요걸 빼고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큐마스크를 좀 자주 써요. 큐마스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따다다닥 전체 칠하기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전체 칠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머리색을 칠하는데 큐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제 좀 벡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레스터가 이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폐쇄형용 툴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스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죠? 그게 낫겠다. 그죠? 이거 없애고, 자, 이거를 레스터 레이어로 하나를 남겨놓고, 이 상태죠. 이 상태면 이제 벡터 중심선이 안 먹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선이 벡터 중심선까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벡터를 이제 중심선까지 안 쓰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폐쇄형용 툴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진 부분들은 폐쇄형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칠하고 그 머리를 한번 칠해 보자면은 딱 아주 뚫렸네요. 하여튼 그냥 갑시다. 이런 게 원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레스터는 이게 많이 빠져요. 레스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머리 끝 부분도 다 빠지게 되고 그래서 폐쇄형용 툴로 이렇게 칠해주는 게 중요하죠. 빠르고 이렇게 칠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선택을 해제를 하고 끝부분들 이 끝부분을 브러쉬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삐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안 칠해진 부분들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폐쇄형용 툴로 이렇게 한 번만 톡 잠시만요. 브러쉬 잘못했네요. 폐쇄형용 툴로 이렇게 한번 쓱 그어주면은 깔끔하게 들어갔죠. 검은 선 안에가 색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밖으로 삐져나가도 이제 색은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폐쇄형용 툴로 해준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제하고 이제 요걸 빼주는 거죠. 아까처럼. 그리고 전체 칠하기 하면은 머리 끝 부분이 깔끔하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실 겁니다. 기본 활용법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칠하셔도 되는데 제가 벡터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만약에 레스터에서 벡터 중심선까지 채색 중지를 이제 우리가 못 쓸 경우 큐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써보면은 분명히 빠지는 데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눈대중으로 그냥 이렇게 칠한다? 큐마스크를 안 쓰고 그러면은 이런 연한 부분들은 이제 어디가 빠졌는지 잘 또 몰라요. 그래서 큐마스크로 잡아주고 한 다음에 대충 빠지게 티나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칠해주고 폐쇄형용으로 이런 부분 칠해져 버리고 그죠? 이런 부분 칠해져 버리고 한 다음에 밑색이 겹쳤으니까 밑색 빼주고 그 다음에 전체 칠하기 하면 빈 공간이 최대한 없이 좀 깔끔하게 이게 칠해질 수 있는 거죠. 폐쇄형 큐마스크도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하기 빼기로 이제 색을 빼고
밑에 있는 색을 빼고 뭐 이럴 때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부분 채색할 때도 좋아요. 보통 이제 눈 같은 거 채색할 때 많이 쓰시죠. 이거를 그냥 흰색으로 칠하면은 뭐 보이시는 분들은 잘 하겠지만은 이게 좀 애매해요. 이렇게 흰색으로 칠할 때 제가 지금 색상 오차를 20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넘어가 버리는데 좀 줄일게요. 이렇게 칠하게 되죠, 보통은. 근데 이게 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 마스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잘 안 보일 경우, 확실하니까요. 내가 어디를 어떻게 칠하는지 확실하니까. 이렇게 이 빨간 부분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선택해 큐 마스크 다시 한번 눌러주고 전체 칠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것도 하나 있어요. 채색을 할 때 어디로 보여드릴까? 여기로 해볼까요? 이게 색을 칠했을 때 뭔가 좀 빠질 때는 이제 이거를 영역 확대가 1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좀 더 클릭을 해주시면 약간 빠진 부분도 약간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한 번 했을 경우는 어디로 해줄까? 잘 들어갔네요. 좀 안 들어가야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좀 안 들어갔을 때는 끝에가 약간씩 조금 남죠. 뭐 이렇게 이게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페인트통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좀 채워지는 게 있어요. 이 검은 선 이상은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영역 확대 축소가 1픽셀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네모칸 하나만큼만 이제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역 확대 축소를 여기 있죠. 이거를 막 20으로 해놓는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을 하나 걷는데 이만큼까지 페인트통이 칠해진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검은 선이 있는 그 선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 전체가 막혀 있으면은 그 영역 확대 축소를 얼마를 해놓든지 그 검은 선을 넘어가진 않아요. 보시면은 넘어가진 않죠. 원래는 20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1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로 해놓고, 잠깐만요. 20 다시 지워졌네. 이게 제가 잠궈놨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20이죠. 20인데 이렇게 넘어가네요. 잠깐만, 왜 넘어가죠? 원래 안 넘어가야 되는데. 벡터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잠깐, 요건 없었던 일로 우리 다시 하고, 강좌를 해야 되니까 이건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건 없었던 일로 하고. 잠깐, 왜 넘어가죠? 원래 안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요건 없었던 일로 합시다. 넘어가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1로 주시고 1로 주신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하셨을 때 이렇게 약간 안 들어간 부분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느 정도 좀 채워지는 게 있어요. 자, 방금 거는 레드선, 없었던 일로. 백트려서 안 넘어갔던 건가? 넘어가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좀 쉽게 쉽고 좀 빠르게 채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채색을 해놓고선 이럴 때도 이제 폐쇄영역을 쓰면 좋죠. 여기를 합격 기원 글자를 이런 거를 쓸 때 두 가지가 있죠. 폐쇄영역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빼주고 이렇게 전체 칠하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귀찮다 그러면 드래그로 할 수도 있어요. 페인트통은 이제 드래그가 먹어요. 이렇게 이거를 클릭할 때 막혔을까 딱 이렇게 클릭을 하지 마시고 여기다 한번 클릭을 하면은 그 같은 색, 지금 투명한 색이죠, 그 회색, 그 부분은 다 드래그로 하면 먹어요. 다른 색은 안 먹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드래그를 따다다다 막 비벼버리면은 같은 색에만 이게 칠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파란색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파란색에 하여튼 파란 여기도 칠하면은 이렇게 칠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한번 칠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이런 부분 갖다 대면은 이렇게 파란 부분만, 다른 부분이 아무리 갖다 대도 색 안 먹어요. 파란 부분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드래그 기능, 이것도 잘 쓰시면 좀 편합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기본 단축키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것도 모르시는 분 많죠. 확대 축소, 무슨 Z 눌러서 Alt 누르고 해서 클릭해서 확대 축소 하지 마시고, 확대 축소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확대입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확대. 축소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축소. 근데 여기서 그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로 하셔도 되고 컨트롤 스페이스로 해도 되고, 근데 보통 컨트롤 스페이스가 그 버튼 하나 덜 누를 수 있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는 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굉장히 편한 게 이제 눈을 이제 확대를 해서 그리고 싶다 그러면 눈 쪽에서 확대, 그죠? 그러면 이게 딱 정확하게 돼요. 그리고 이동은 스페이스 당연히 아시죠? 스페이스. 여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돌리기 기능. 돌리기 기능도 무슨 R인가 원래 막 그렇죠. 근데 이것도 스페이스 시프트를 누르시면 돌리기가 돼요. 이렇게 스페이스 시프트. 그리고 돌렸다가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 시프트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요 키보드, 요 단축키가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항상 컨트롤에 가 있고 엄지손가락은 항상 스페이스바에 가 있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죠. 리얼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스페이스바, 하나는 컨트롤에 이게 항상 가 있어서 요 손가락으로 스페이스 누르거나 알트를 누르거나 막 그러는데, 하여튼 키보드로 하시거나 뭐 단축키를 쓰시는 분들은, 다른 키패드를 쓰시는 분들도 요 단축키가 굉장히 편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한글을 못 써요. 자, 끝. 동영상 수고하셨어요. 녹화 중지.